헬로 썬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요. 수시 원서 접수가 가까워오면서 여러분들이 수시 대입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시 대학 입시 정보 박람회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7월 26일부터 열릴 이 박람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준비를 해서 가야 최대한 정보들을 얻어올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영상이 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또 일부러 날짜 빼고 시간 내서 먼 데까지 다녀오시는 건데 최대한 정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2019학년도 수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가 7월 26일 목요일부터 29일 일요일까지 4일간 삼성역 코엑스 1층 A홀에서 열립니다. 매번 시간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는데 입장은 4시 30분까지예요. 입장료는 개인이 이제 사실 때는 1,000원이고요. 고교 단체 관람하실 때는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아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건요, 대학 입시 정보 포탈 어디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장소 코엑스 확인하시고요. 박람회 기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때는 여기 문의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까 이쪽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2019학년도 수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에 총 146개 대학이 참가합니다. 와, 정말 많은 대학들이 참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부분의 대학들, 수시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참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장료는 1,000원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참가 대학별로 1:1 상담을 위한 준비 자료,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 기록부 등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으로 문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보시면은 상담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밑에 1번 상담, 이렇게 2번, 그리고 이렇게 3번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1:1 대입 상담입니다. 요거는 어디서 상담하는 거냐면 한국대학교육협회에서 수시 대학 대입을 담당하시는 그 담당 상담사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1 여기서 신청하는 1:1 대입 상담은 각 대학별로 받는 게 아니라 대교협에서 나오신 대입 전문가와 상담을 나누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날짜는 똑같은데 미리 예약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내일 7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예약 창이 열립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 선착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요거 열리자마자 빨리 신청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제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좀 지워드릴게요. 온라인이나 모바일, 핸드폰으로도 모두 신청 가능하고요. 상담 위치나 예약 시간 같은 것들은 7월 16일 이후 그 작성하시는 연락처로 문자가 오니까 그걸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고, 밑에 보면 상담 예약 시간에 호명을 해서 현장에 없으면 예약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그날 미리 예약을 하지 못하고 아침부터 현장에 가서 줄 서서 예약해서 기다린 분한테 순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 1:1 대입 상담을 신청을 하셨다면 그 상담 시간 10분 전에 입구 매장 앞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입장한 그 라인에 가서 문자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약한 시간이 되면은 10분 전에 호명을 해요. 그래서 있습니다 해가지고 입장을 해서 상담이 진행되는 거니까, 시간을 맞춰서 가신 분들은 상담 예약 시간 10분 전까지는 현장에 도착해서 대기하실 것을 권장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기타 안내사항에 보면 상담은 1인당 30분씩 진행이 되고 학생부 등의 자료는 이제 개별 집참을 해주셔야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중복 신청이에요. 한 분 상담자한테 제가 한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받았는데 1시 반쯤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 이름으로도 하고 뭐 엄마 이름으로도 하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신청했어. 그래서 순서가 돼서 갔어요. 근데 봤더니 아까 상담했던 학생이랑 똑같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중복 신청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한 건은 이미 진행이 됐으니까 나머지 건은 취소가 될 수 있다. 왜냐면은 이 상담이 최대한 다양한 학생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된 거니까 요 1대1 대입 상담, 대교육 전문가 상담자분께 할 때는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접수자 상담은 사전에 이제 예약 신청하신 분 중에 호명했는데 자리 없다. 그러면은 대기했던 분들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상담이 진행되는 상태로 되니까 사실상 이 1대1 상담을 예약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 발매하시려고 갔을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9시 40분부터 각 층 현장에 있는 인원에 한해서 3층은 60번, 4층은 40번까지 일단 예약 배부를 해놓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요게 이제 1대1 상담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고교 단체 관람 신청입니다. 요것도 내일 오전 7월 6일 오전 10시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선착순 마감으로 예약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고교 단체 관람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바로 전국의 각 고등학교의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최소 이제 10명 이상 단체 관람으로 해가지고 학교 이름으로 예약을 하면은 처음에 그 1층 입장할 때 입장을 여기 보시면은 매시 10분마다 최대 4개 교가 동시 입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교 단체 관람 신청은 입장만 그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장 대기를 서지 않고 동시에 한 번에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 거기까지만. 그러면 입장한 다음에 각각의 대학 상담 부스는 학생 개개인이 또 가서 예약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 신청을. 그러니까 그 안에 일단 입장한 다음에 상담 예약은 다시 또 대기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러나 내가 1대1 상담도 신청 안 하고 고교 단체 관람도 신청이 안 됐다. 일단 그 박람회장 입장조차 못하고 대기를 2시간 정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장까지만. 되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전 신청이 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각 대학별 상담이에요. 그럼 멘토님 일단은 입구에서 입장은 했는데요. 그럼 각각 대학별로 예약 상담은 불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각 대학마다 이제 그날그날의 그 각 대학의 부스에서 상담자를 어떻게 받아줄 건지는 대학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예매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 뭐 이렇게 대기석을 만들어 놔가지고 순서대로 앉혀놨다가 한 명 끝나면 부르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 예약을 받아가지고 몇 시에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마다 그거는 미리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을 때도 어떤 방법으로 예약을 받는지는 각 대학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대학이라면 각 대학별 입학처에 전화하셔서 그 수시 박람회에서 개인 상담을 신청하려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느냐를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계획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각 대학마다도.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정성을 가지고 나는 이 대학은 꼭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대학에는 입학처에 전화하셔서 지금 수시 박람회 예약 일정이 나왔느냐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문의하셔서 예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사전 예약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셔서 입장권 예매하시고 대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이제 개장되니까 아침 일찍 가셔가지고 미리 대기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은 1대1 대입 상담이랑 고교 단체 관람 이렇게
접수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내일 오전이 되면은 요게 접수 시기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클릭하셔서 예약하시면 되고, 이번 수시 박람회에 참가한 146개 참가 대학의 목록들이 이렇게 어디가에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는 대학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가나다 순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한눈에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영상 제일 뒤에 지역별로 요 대학들을 좀 다시 표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관심 있는 대학 이렇게 찾아보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 목록을 확인하시고, 이 대학 목록 밑에 수시정보 박람회 접수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가 접수 상태가 이제 접수 시작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신청을 하시면 된다. 그런데 선착순 접수니까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요 수시 대학 박람회가 뭐라는 거,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지금부터는 팁입니다. 우리 박람회를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바쁜 와중에 가서 거의 하루를 버리고 오는데, 그때 그냥 다녀오면 안 되고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그냥 대학 부스들 구경하듯이 다녀오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다녀오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준비물이 뭐냐면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 떼셔가지고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내가 거기 수시 박람회 참가할 거다 그러면은 담임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려서 거기 가서 상담을 받고 올 거니까 꼭 한 부를 떼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종이로 뽑아주실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소서는 제가 괄호를 쳐놨잖아요. 가이드로 이전에 자소서를 이제 작성해 놓은 친구들은 그것도 이제 상담받고 싶어서 가지고 가는데, 제가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상담해야 될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대기 시간 길고 하니까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자소서까지 다 꼼꼼하게 읽고 상담해 주시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뽑아서 들고 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봐주시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고, 이제 뒤에서 팁을 드리겠지만 내 생기부로 이렇게 훑어보시면 그때 제가 1번 소재는 뭘 쓸 것 같고요, 2번 소재는 뭐 쓸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소재를 뽑는, 더 매력 있는 소재에 대한 상담 정도는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뽑아가서 읽어주세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자소서 소재의 배열 정도는 고민을 하고 가셔야 상담이 더 풍부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메모해야죠. 그거 다 어떻게 기억해, 일일이. 그렇죠? 그때는 다 막 이렇게 앉아서 막 얘기해주면은 그 정신없는 와중에 사람도 정말 많고 정말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메모장 가져가셔야 되는데, 각 대학 부스마다 선물 패키지처럼 대학 홍보 자료랑 뭐 펜이랑 메모장 이렇게 선물 주시는 대학들도 있긴 한데, 일단 그거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일단은 적어야 될 것들을 챙겨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트, 펜 챙기셔야 되고, 혹은 뭐 핸드폰 메모, 가능하면 뭐 노트북 뭐 이거 타이핑을 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든지 어떻게든 상담한 내용들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메모할 수 있는 것들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치도예요. 배치도는 그날 현장에 가면 현장 입구랑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으로 배치도로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 배치도가 각 대학별 부스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가 또 공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미리 상담 루트를 짜야죠. 그러니까 배치도를 하나 출력해 가시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어디에 어느 대학의 부스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셔야 더 우왕좌왕하지 않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해 주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준비물이에요. 요 준비물이 없으면 박람회 괜히 구경 갔다 온 거야.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질문입니다. 질문. 대부분 입학처, 이제 입학사정관 분들이거나 입학처 담당 분들이거나 뭐 재학생 분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셔서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내가 최대한 궁금한 걸 거기서 다 질문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제 영상 따라오시는 분들 제 라이브 들어오셔서 막 적극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준비하셔서 그 대학,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의 그 평가자의 입으로 확답을 들으셔야 제일 시원하게 풀리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예시까지 드릴게요. 어떤 질문은 꼭 준비하셔야 되냐면, 일단 가면 이 대학에 저에게 맞는 전형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요거는 일단 생기부를 쫙 들이밀면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께서 성적 추이도 쫙 보시고 대충 이제 활동의 내용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양 정도를 이렇게 파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보시고 나서 이 대학에 지원할 때 제가 종합이 유리할까요? 뭐 내신이 유리할까요?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전형별로 제가 지원을 했을 때 이 대학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요 1번은요, 요 8번 준비물하고 이렇게 연결돼요. 뭐냐면 입시 결과, 교과 수준이랑 비교과 수준 정도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내신으로 만약에 교과를 쓴다면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어느 과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팁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소서 소재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3번에 반장했던 거 쓸까 아니면은 뭐 합창대회 했던 거 쓸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 사정관분한테 여쭤보세요. 거기 상담해 주시는 분한테. 그러면 그분이 우리 대학에서는 이과에서는 협업 능력이 리더십보다는 협업 능력이 더 중요하니까 뭐 합창대회 쪽으로 쓰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팁들을 얻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소서 소재와 관련한 고민하셔서 미리 질문 준비하셔야 되고, 이런 건 안 돼. 제 생기부 보셨죠? 저 1번에 뭐 쓸까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안 돼. 대신 아주 구체적으로 골라가야 돼. 제가 1번에요. 이 A학과를 쓸 건데 영어 성적이 올랐는데 영어로 해서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전공이랑 딱 맞는 뭐 수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하면은 뭐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팁은 주실 수 있지만, 저 이번에다 뭘 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는 대답해 주기 어렵지. 아셨죠?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많이 부족한 스펙이나 혹은 인재상에 맞춰봤을 때 좀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요? 요거를 여쭤보고, 두드러지게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어떤 활동을 가지고 그게 보완이 가능할까요? 요런 정도도 질문이 가능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추가 활동으로 보완을 한다면 과연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요거를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전에 질의응답으로도 좀 소화를 시켜드렸지만, 그곳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주 시니컬하게 막 냉철하게 우리 학교에는 전혀 절대 안 되네요.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 종합전형으로 많이 부족할 것 같으면 친구는 교과에서 최저 맞추면 이것도 유리할 것 같은데 우리 학교는 논술 전형도 있어요. 이러면서 다른 전형을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신다던가 하면은 내가 종합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희망을 주시고 뭘 더 채우세요 라는 쪽으로 상담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간혹 내가 정말 6개 대학 중에서 여기는 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 하는 대학을 만약에 선택해서 상담했을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도 있어요. 지금 학생의 내신 정도로 들어오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확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만약에 요런 걸 채운다면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물어보시면 또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취약한 점, 고민점에 불이익을 문의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다 알잖아. 자기 생기부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제일 찜찜한 거. 제가요, 출결이 좀, 이런 거. 제가요, 그 과목 내신이 그 학년에 좀,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영어과 갈 건데 영어 세특이 없어서 내가 제일 찜찜한 거. 그거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독서가 이렇게 되게 많이 부족한 편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그렇다면 채울 수 있을까요? 요거 가장 찜찜한 거를 꼭 물어보셔야 돼. 어느 정도의 핸디캡이 될지. 아셨죠? 그 다음에 자소서의 기재 가능 불가능 소재. 요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활동 중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외부 봉사 했는데 이거 자소서에 써도 되나요? 전에 제가
이 대학 꼭 오고 싶어서 이거 전공 체험 다녀왔는데 그거 써도 되나요? 이런 내용들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그거 물어보시려면 여러분 생기부 쫙 읽어보고 여러분이 했던 활동도 고민해보면서 내가 자소서에 뭐 넣어야 될지를 일단은 고민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한 번 했다는 얘기잖아. 그거 한 번 한 상태로 이 활동을 자소서에 써도 되나 안 되나? 이거를 그 대학에 질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죠. 요거 고민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요건 뭐냐면 지원 학과가 나에게 적합할지 요거를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간혹 학생들 중에 6개 카드를 쓰면서 한 3, 4개 정도는 정말 딱 맞는 전공을 쓰는데 2, 3개 정도는 또 대학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좀 매력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학과를 조금 다르게 틀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생각보다 그 과가 내가 하려는 방향이랑 진짜 안 맞을 수도 있어. 이름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나는 지원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분야랑은 전혀 다른 분야인 거야. 요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 과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과가 맞나요? 이런 것들도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 과는 지원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과보다는 저희 학교에서 이 과가 더 딱 맞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추천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문의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진로와 관련해서 제가 이과로 가려면 어떤 역량들을 강조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까지도 함께 질문해 보시면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입시 결과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입시 전형의 특징. 올해는 이과가 신설돼서 뭐 도전해보면 더 학생한테는 유리할 것 같다. 경쟁률을 봤을 때 요게 지금 요과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과 한번 해보세요. 간혹 그런 거 고민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과랑 일본어 교육과 고민돼. 둘 다 내 진로에는 맞아. 근데 아직 선택을 잘 못하겠어. 요런 거. 2개의 차이, 경쟁률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이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수능 최저 변화 여부가 있는지, 면접 시행 여부가 있는지, 뭐 작년에 없었는데 생겼다는 둥, 작년에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둥,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뭐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정보들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면접을 어떤 유형으로 이제 실시하고 준비하는 다른 또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팁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얻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준비물 질문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자기의 생기부랑 자소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박람회를 가셔야 정보를 도움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가시면 그냥 구경하고 오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요렇게까지 이제 질문해서 가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최대한 정보 많이 얻어오실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활동 팁을 말씀드리면 2, 3번 반복 입장도 가능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만 가지 않아도 된다. 난 정말 나 시간도 괜찮고 거리도 괜찮고 다녀올 만하다. 첫날 갔다 왔더니 생각보다 정보를 되게 많이 얻어서 도움이 되더라 하는 친구들은 당일날도 가고 다음날도 또 갈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당일날 갔을 때 내가 다음날도 올 수 있겠다 하면 다음날 거를 미리 예매를 해 놓으세요. 현장에서 예매하고 오십시오. 아셨죠? 그것도 팁이고요. 2번째, 비인기학과 상담을 활용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기 대학의 인기 학과들은 사람이 진짜 몰려서 정말 대기 시간도 길고 상담을 못 받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차순위로 생각했던 대학 혹은 A랑 B, C 학과까지 내가 고민했었는데 A, B는 아주 인기과고 C는 조금 덜 인기가 좀 덜해. 그러면 그 대학의 그 학과를 가서 상담을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이제 입학사정관이나 그 상담하시는 분들의 시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도움을 받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인기학과에 대기줄 너무 많다, 경쟁률 너무 심하다 하시면 비인기학과, 비인기 대학 쪽으로 조금 돌리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대학 목록 여기 쫙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거 2개, 상담 받고 싶은 거 최고 대학 2개, 요것만 보시면 안 돼, 여러분. 아셨죠?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최대한 10개 정도까지도 순서대로 제일 밑에까지 상담을 받는다면 이 대학의 이과까지도 난 상담을 받아야지, 요거를 목록을 좀 폭넓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상담 따로 정리 따로, 요거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동반자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셔도 좋고 형제 자매여도 좋습니다. 내가 상담하면서 받아 적고 하기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2인 1조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준비해간 질문 해가면서 아 이렇게 듣고 옆 사람은 적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확실히 들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수집하기는 훨씬 더 수월하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친구도 있고 불가능할 친구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하다면 2인 1조로 동반조로 움직이셔가지고 정보를 더 잘 정리해 오실 수도 있다는 점. 그 다음 상담 루트 미리 계획하라는 거 초반에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배치도 보시고 루트를 미리 계획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 쓰실 수 있고, 자 대기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가령 3, 40분 2시간씩 대기하면서요. 각 대학별 상담 말고도 입학 정보, 종합 정보 자료관 부스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가셔서 궁금한 것들 그 시간에도 다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1대1 이 상담 신청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7월 16일부터 위메프에서 추가 신청을 판매한다고 하니까 그 방법도 한 번 더 기회에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니까요. 저 지방이라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쉬워요 하는 친구들은요. 각 지역별 대입 박람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뭐 교육청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어디가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7월, 8월, 9월 초까지도 각 지역별 그 입시 박람회가 개최가 되니까 요거는 제가 영상 밑에 주소로 달아드릴 테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박람회에 이용하고 싶었는데 지역이 멀어서 참여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 각 지역별 박람회를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수시 대학 입시 박람회와 관련한 정보들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올해 참가하는 146개의 대학을 지역별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나눠서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지역에 관심 있는 대학 목록 10개 뽑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확인하셔서 대학 정보 박람회에서 여러분들 대입 전략에 아주 알토란 같은 정보들 쏙쏙 뽑아오실 수 있도록 오늘 방송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